지금 뭐 우리나라 MBC, YTN, SBS, 한국경제TV, 글로벌 보면은 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합니다. 다 안 좋아, 다. 뭐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요? 뭐 세계가 달러 버린다 이제. 미국이 애원을 해요. 중국과 합의하고 싶어요. 트럼프 있다는 얘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역풍 분다 뭐 이런 거. 얘네들은 한국의 신문 방송들은 전부 그 좌파들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망하기를 바라고 미국이 망하길 바라고 중국이 이기기를 바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자,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한 이유는 뭘까? 왜 이걸 시작을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 왜? 그냥 안 하고 4년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중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받고 물러날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막 할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뭘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죠. 뭘 모르는 놈들이. 알면은 이제 오늘 제 방송을 들으면요. 와,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이다. 야,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미국 향후 미래 100년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한국 언론들처럼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전쟁 중국해서 중국을 꼭 꺾어야겠다. 중국을 꺾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기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향후 100년, 200년 미국을 어떻게 번영의 나라로 가느냐. 그 거대한 지금 전쟁,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나가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길거리에 그 마약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 홈리스,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막 그 더럽게 살고 있는 모습들. 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마약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40년, 50년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화였죠.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런데 공장을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만들면 뭐 미국에서 주는 월급의 뭐 한 10분의 1만 주면은 물건을 만들어내. 그래서 막 세계화 해가지고 막 다 가죠. 베트남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뭐 이런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다 갔습니다. 그게 세계화죠.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글로벌리즘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의 공장들을 전부 외국으로 다 내보내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외국에서 싸게 생산된 월급 조금 주고 만드는 물건을 다시 수입해서 쓰면 물건 값이 많이 싸지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옛날처럼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집을 살고 막 이게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 2025년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이 다리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노 미들 클래스 이렇게 되죠. 그림에. 지갑에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어. 괴로워.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막 얇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끝나간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끝나가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중산층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사 쓰는 애들 보면은 미국 대도시 중산층 붕괴 가속화. 엄청나게 막 중산층이 붕괴된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로 봤더니 1971년, 1981년에는 그때는 중산층이 한 60% 있었네요. 그 아주 고소득층은 14%, 15%.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23년도에 중산층이 60%에서 50%로 줄었죠. 줄고 그리고 이 고소득층은 한 4% 늘었고 그리고 이 밑에 저소득층은 5% 늘었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늘어나고 중산층 줄어들고 고소득층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고소득층이 14%인데 지금 거의 뭐 20%로 아주 부자들은 아주 부자가 됐고 점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됐었는데 중산층 되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주값도 비싸고 한국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젊은 애들이 애를 좀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는 게 집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오죽하겠어요. 더하죠. 한국은 중산층 붕괴가 뭐 가속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초고속 가속화. 한국은 그러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국가에 안 좋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키우고 중산층을 다시 늘리려고 관세 전쟁을 한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is over 이런 그 글도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 누가 책도 썼는데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전 세계 세계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중산층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보다 더 심하게 중산층이 몰락하는 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방송을 잘 들으면은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나, 다시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나, 그거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보면은 이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벤스 부통령을 지명해서 이렇게 한 거는 흑수저 성공 신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 벤스 부통령을 임명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미국에 꽃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그냥 뭐 엄벙덤벙 그냥 순간 뭐 이렇게 생각나서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듯이 바둑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두듯이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하고서. 미쳤다고 그런 놈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천재, 그 영웅의 그 속뜻을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헛소리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벤스 부통령.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장치를 한 거예요. 자, 아메리칸 드림의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돈, 세금을 이제 적게 받아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근로로 소득을 얻으면 그 돈으로 자기 생존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뜯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퍼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돈을 똑같이 받더라도
자기가 일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살아갈 때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죠. 근데 정부에 맨날 보조비 타려고 지원금 타려고 정부에 가서 거지처럼 매달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의 자부심이 없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뭔가 그 인간다움이 상실되죠. 정부에서 맨날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열심히 냈어, 젊어서. 그럼 나이가 먹어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연금을 받는 거, 그런 거는 당연한데, 젊은 애들이 국가 세금으로 먹고 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병들게 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낮은 세금을 하겠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민주당은 세금 많이 때려서 그거 뽑아서 선심 쓰는 식으로 돈을 막 푸는 거, 그걸 좋아하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세금 조금 받을게. 열심히 일해. 네가 벌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중산층이 많아져야 돼. 그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면세 구상. 15만 달러면은 미국으로 가는 한 2억 원 되죠. 미국에서 2억 원 아래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 한국으로 치면은 연소득 1억 원, 한국은 1억 원 아래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 안 물리겠다. 이런 거죠. 중산층 세제 혜택 추진하겠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분들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 조금 국민연금과 다른데 하여간 받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데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나이가 67이야. 근데 정부에서 연금을 받아. 근데 아직 힘이 있어. 어디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싶어. 그 벌었어. 그러면은 지금 세금이 50%를 떼갑니다. 너 연금 받는데 또 너 일해서 돈 버는구나? 그럼 세금 50% 내. 많이 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받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싸, 노인들 좋죠. 이렇게 중산층을 키우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키우는 데 있어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아메리칸 주림을 만들어내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 밖으로 다른 나라로 나갔던 공장들을 미국 내로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2,800조 원을 약속했다. 어마어마하죠? 2,800조 원이면요. 미국 돈으로는 얼마일까요? 한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를. 그 한국의 현대죠. 현대 자동차가 31조 원 투자하겠다. 미국에. 뭐 이 자동차 회사는 로봇가 많이 굴러가지만 로봇가 하지만 사람도 이제 미국 사람들 고용을 또 몇 명을 할 거예요.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미국에서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뭐 코로나 같은 것도 터지고 전쟁 같은 것도 터지고 이러면은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미국 안에서 생산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뭐 역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거나 미국은 괜찮아. 물가 안 올라가니까 괜찮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일자리 고용도 있지만 그런 공급망 문제로 물가가 치솟는 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경제 정책을 못하는 게 물가 올리는 겁니다. 또 여기는 또 44조 4대 그룹, 한국의 4대 그룹이 44조 대미 투자한다. 저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와 국가 안보가 결부된 사건들이 막 터진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경각심을 가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터져서 공급망 불안. 그때 배가 그 중국에서 뭐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의 공장들을 문을 닫았죠. 공장 문 닫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생필품들 뭐 1달러, 2달러 이렇게 싼 것들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죠. 물건이 귀해지니까. 그거를 딱 경험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딱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아,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들던 게 이러면은 야, 미국으로 이거 올 때 이게 물건값이 올라가서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이 되겠구나. 이 정책을 경제를 하는 사람은 물가를 낮춰야 됩니다. 물가가 낮으면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가가 올라가 점점점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은요 욕합니다. 욕해요. 물가 올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 연준이 있는 거죠. 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렸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터뜨리면서 푸틴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가스값이 막 올라가고 유럽에 막 물건값 올라가고 물가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기가 뭐 곡창지대잖아요. 식량을 생산하는 데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안 돼. 식량 물가도 올라갔죠. 이 두 번을 경험을 한 거예요.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2020년, 2022년 이걸 연달아 맞으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를 가만히 볼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똑똑해. 아, 이게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 미국이 이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죽어나겠는데 미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데 물가가 낮아야 금리를 낮춰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월급을 많이 타고 소비를 해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 되는데 얘네들 역병 또 터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또 터지면은 그리고 또 여기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물가 올라가는데도 안 좋죠. 이거 전쟁 터진다. 중국이 대만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도체 공급 불안이 와가지고 물가 상승 오고요. 모든 전자제품 다 오릅니다. AI 강국으로 가는 미국이 위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뭐 러시아, 중국, 대만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을 건드린다면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 바깥에서 다 저런 일이 터지는데 미국이 그 영향을 받아. 그거 고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국 안에서 다 하자. 미국 안에서도 반도체 만들자. 에너지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그만큼 돼 있어서 이게 다행인데 이게 미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100%를 넘거든요. 뭐 석유나 가스 이게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그래도 전쟁 터지니까는 미국의 기름값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준 거예요. 아,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저기에서 미국이 안전해야 되겠구나. 안보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공급망 불안. 중국에서 역병이 나서 물건이 안 오면 큰 코 다치니까. 아니, 그냥 미국 안에서, 공장이 돌아가게 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자. 예, 이런 거죠. 또, 에너지 부분에서도 불안이 있는데, 미국이 에너지 또는 가스, 석유를 공급해 줄 테니까 미국 거 써. 야, 한국도 니네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가스 갖다 써. 야, 일본도 미국 알래스카에 가스 갖다 써. 야, 대신에 돈 내고, 돈 내고.
이러고 이제 에너지, 그래서 전 세계에 에너지 가지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안 만들겠다.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빼앗아서 미국에다가 세우는 욕심 많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물가를 내리는 데는 미국 안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게 최고죠. 물가. 거기다 반도체도 그렇죠. 앞으로 미국이 AI 초강국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뭐 대만을 침략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죠. 대만을 먹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있는 반도체 TSMC 그거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랬더니 네 공장 지을게요. 그 지금 공장 짓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공장을 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래서 대만을 뺏길 것 같다. 그럼 미국은 이제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 다 폭격으로 다 박살낼 겁니다. 싹 다 박살 낸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는 이 AI 인공지능 산업이 그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기네 나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물가 안정. 그리고 미국인들의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이 번영국가로 가겠다. 반면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중국은 깨갱하고 이제 뒤져야 되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자,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AI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AI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국가가 통제하지 못해요. 돈이 어디로 가고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와 반면에 중국은 지금 CBDC 한다 그러죠. 이 CBDC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미국과 정반대입니다. CBDC는요, 뭐 암호화폐라고 뭐 비슷하게 비트코인이랑 갖다 붙이는데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CBDC는 중국 공산당이 다 개인의 그 돈 씀씀이를 다 봅니다. 말 안 듣는 애가 CBDC 뭐 하고 그러면요. 그 통장에 있던 거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면서 암호화폐를 추진하는데 중국은 CBDC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중국 공산당이 통제가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어디다 쓰고 뭐 하는지 이걸 금지시켰어. 자유를 금지시킨 겁니다. 자유의 화폐를 금지시킨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를 권장하는 화폐를 채택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막 억제해. 그 짓을 해. 근데 한국은행의 윤석열이가 CBDC를 시작을 했죠. 4월 1일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 그러는데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CBDC는 암호화폐 아니에요.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예요.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도 얹지만 이 비트코인의 달러를 연동해서 달러의 가치를 비트코인 가치하고 지금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희귀해지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달러의 가치와 연동을 시켜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미국 달러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도 지키지만.
예전에 미국의 달러가 금하고 연결지어서 달러의 가치를 한 적이 있죠. 금본위제 1873년에 금본위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과 연동돼서 금의 가치와 같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존중을 받았던 이유는 그 금의 가치와 연동이 돼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금으로 안 가고 비트코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중국이란 나라가 이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잖아요. 돈의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다. 통제를 하는 돈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 중국인 말고 뭐 인도 사람, 일본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정부한테 통제당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트코인처럼 자유로운 걸 원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추구하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CBDC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냐? 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금이 가치가 있었던 거죠. 한정된 수량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CBDC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다 통제받는데. CBDC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데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이 가치 없는 CBDC에 시진핑이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짓을 했대라는 게 시진핑이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라는 거죠. 미국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인데 중국은 CBDC다. 여러분 선택하라고 뭘 하겠어요? 예? 통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 아씨, 뭐, 윤석열이가 앉아가지고 다 본다. 한국은행장이 다 본다. 시진핑이 다 본다. 여러분, 그거 돈 쓰겠어요, 그거? 가면 갈수록 중국 위안화 가치는 급락할 겁니다.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이게 중국 시진핑이가 150년 전에 중국 청나라가 했던 바보짓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뭐냐? 150년 전에 뭐가 있었냐?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150년 전에 미국의 줄리어스 그랜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73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달러하고 금덩어리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달러 종이의 가치는 금덩어리의 가치랑 같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본위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저때 왜 그랬냐면은 저때 1873년이니까 그 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생겼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전쟁을 하면서 그린백이라고 하는 종이 화폐를 찍어냈는데 그게 종이를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덩어리에 연동된 달러 금본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골치가 아픈 겁니다. 망하기 쉬워요. 그 물가를 낮춰야 되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달러를 연동을 시킨다는 것도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가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2,100만 개밖에 없어요. 딱 한정돼 있어요. 얘가 인플레이션이 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금본위제로 채택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금도 썼고 은도 썼고 그래요. 은을 쓴 게 더 먼저죠. 한국의 1592년도
그때가 임진왜란이 생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연산군이 있었나요? 자, 한국의 연산군이 그 연산군이 보면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련을 하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강원도 뭐 저런데 뭐 함경북도 이런데 은광을 채굴 해서 은재련을 하고 이랬어요. 기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어떤 기술자가 와서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이제 사도광산 뭐 이런 거 있죠. 은재련을 하는 그 데인데 가가지고 일본은 이제 막 은으로 화폐를 막 찍어냅니다. 옛날에 화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슨 이게 뭐 주걱같이 생겼나요? 중국의 은 화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거를 일본은 이제 찍어내가지고 그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무역을 했고요. 조선은 그 연산군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죠? 연산군을 이제 때려 죽였는데 그 조선이 왜 가난하게 살았냐? 동양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시오노 나나미가 이 얘기를 했죠.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기술도 죽여버린다. 그래서 동양이 발전 못하고 서양이 발전한 이유는 사람이 미워도 기술을 계승했다. 그래서 유럽이 서양 문명이 발전한 거다. 한국은 조선의 그 연산군을 죽여버리면서 은재련 기술도 죽여버렸어요. 은광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은재련 기술을 해서 그 당시 은을 갖다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그 은 가지고 전 세계 거의 1등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할 때에 그 돈이 자금력이 됐던 거예요. 그만큼 은이 전 세계 화폐로서 통용된 역사가 굉장히 길죠. 몇백 년 됩니다. 청나라도 그 당시 1840년에서 1860년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유럽한테 당했잖아요.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아편 전쟁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다른 나라가 뭐를 하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금을 썼습니다. 금본위제. 그 당시 1등 국가가 영국이죠. 금본위제로 영국이 해서 물가를 안정시켰어요. 물가를 영국이 안정시킨 걸 보고 이 미국의 줄리어스 그랜트 대통령이 우리도 근본위제를 하자. 그래서 물가 안정시키자.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경제 번영이 또 됐죠. 근데 저런 근본위제 같은 경제 정책을 하면요. 그 과도기적으로 조금 혼란도 오고 그럽니다. 그냥 하자마자 1873년부터 계속 미국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1873년에서 1879년 6년 동안은 좀 개고생을 합니다. 이 근본위 제도가 제대로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100년 이상을 은으로 많이 썼잖아요. 100년 이상. 그런데 갑자기 금으로 다 하니까 뭐 파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욕하고, 뭐 미친놈, 죽일 놈, 막 이런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모도 하고, 막 근로자들이 말이죠.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줄리어스 그랜트 대통령이 한 게 잘했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청나라는 그때 딱 보니까 뭐 영국도 근본이 하고 미국도 근본이 하는데 청나라는 계속해서 은을 쓴 거예요. 계속.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 금 안 써. 이러고 그냥 계속 똥꼬집으로 간 겁니다. 자기네만 똥꼬집으로 미룬 거야. 그런데 이게 은본위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은이 뭐 기술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생겼잖아요. 전기기관을 통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은을 채굴하다 보니까
뭐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채굴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옛날에는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이 없을 때 사람이 손으로 곡괭이 가지고 그 은을 채굴할 때에는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데 뭐 이제는 뭐 전기기관으로 기계가 막 은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은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국력이 쇠해지면서 이제 청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시대를 앞서가질 못하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 가지고 자기가 하던 대로만 똥꼬집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는 은을 계속 고집한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똑같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연동되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앞으로 살려가려고 혁신을 하는데 옛날에 그 은에서 금으로 미국은 또 바꿔 썼다 그랬죠. 은 본위에서 금 본위로 미국은 이렇게 변화를 한단 말이야. 금으로 오다가 이제 또 이 비트코인으로 간다는 거죠. 요 비트코인으로 가기 전에 석유에다가 연동을 했었죠. 달러를. 처음엔 금으로 했다가 페트로 달러라고 석유 달러, 석유의 가치에 석유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 물건이었죠. 미국에서는 석유가 매장돼 있어도 채굴하지 않아서 전량 아랍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그 석유에다가 달러 가치를 연동을 시켰어요. 금덩어리처럼 그 석유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미국은 그때그때마다 아, 여기다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같이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좋겠구나 하고 이게 아주 변화무쌍하게 미국은 가는데 중국은 이게 거꾸로 간다 그랬죠? CBDC. 예, 국민들을 개인을 통제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죠. 150년 동안에 또 그대로 중국 청나라처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어떤 방송에서 그 제가 오려온 건데 트럼프를 조롱하는 중국. 그래서 트럼프 중국의 무슨 공산당 대변인이 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모자가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게. 중국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 우리가 쓰고 있잖아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짓을 하면은 중국이 잘 사나요? 이런 조롱하면은 유치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데 비트코인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가치를 가고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보고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렇게 가는데 중국이라는 애들은 비웃 조롱하고 있죠. 야, 네가 쓰는 모자 중국이 만든 거야. 굉장히 유치하죠. 머리가 모자르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지 중국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 14억 명이라는 중국 애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뭐 똑똑한 애들이 거기 뭐 1,000만 명이가 있대는데 걔네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 얘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거를 왜 중국 공산당 애들은 모를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는 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중산층을 만드는 거죠. 아메리칸 주립 만드는 거고 지금 두 번째로는 아까 국가 경제 안보죠. 어떤 물건을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공급망으로 물가 불안이 일어나 이거죠.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물가를 낮게 해야 돼. 저물가. 중산층은 많고 저물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물가를 잡는 데서 가만 보니까 미국이 이 철강 산업 자립도가 75%밖에 안 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제철 보고 미국에 그 제철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현대 제철이 할게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산업을 자립도 100%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그 자동차 산업 자립도도 70%를 100%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 자립도가 10%밖에 안 돼, 미국이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엄청나게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자립도가 10%밖에 안 돼. 이거 불안한 거죠. 이걸 100%로 만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대만 반도체 보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전부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100%로 만들겠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든 역병이 나든 미국은 물가 불안 없이 국가 번영을 이루겠다. 이러고 자립도 100%의 나라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미국의 향후 100년, 향후 200년을 번영의 길로 가는 그 기틀을, 그 미국의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 이번에 깝죽대면서 히토류 가지고 미국 안 줄 거야 막 이러는데 지금 미국의 히토류 자립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뭐 80%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 한 70%이 정도를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자립도를 100%로 하고 싶어서 그린랜드를 미국이 갖고 싶어 얘기한 거죠. 그린랜드에 있는 히토류 가지면은 미국이 히토류 자립하는데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 이 히토류가 있어야 반도체,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이 모든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다 히토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내 걸로 미국 걸로 만들 거야. 에너지 자립도는 이미 100%입니다. 가스, 석유는. 농업, 음식, 식량은 100% 넘습니다. 수출합니다. 남아서. 소프트웨어 이것도 100% 미국이 잘하죠. 요거는 잘하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제철, 자동차, 반도체 다 공장이죠. 예, 공장 이거. 이런 것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이거를 미국에 완벽하게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 자립도로 다 만들어지면 미국은 영원한 번영을 100년, 200년 번영을 한다. 아메리칸 주림이 다시 살아날 거고 물가는 항상 저물가로 10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 100년 동안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 기업하기가 좋고 기업이 돈을 벌기가 좋고 그 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데가 많고 실업자가 없고 꿈의 황금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황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뭐죠? 물가하고 중산층 만드는 거죠.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게 중산층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물가가 낮아지고 그러면 지역사회가 다시 살죠. 샌프란시스코에 마약 먹고 길거리에 비틀비틀 걷는 사람들 없어지겠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텐트 치고 노숙자들 있는 거 그거 사라지겠죠. 그리고 미국이 뭐 다른 나라가 뭐 침략을 못 해올 정도로 국가 안보가 강화되겠죠. 공급망 이거 뭐 생각 안 해도 되죠. 이제 미국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죠. 공장 많아서 일자리 많아지고 전부 좋아지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혁명의 그림. 이걸 가지고 뭐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관세 전쟁을 막 뭐 중국에 100% 200% 때렸다가 뭐 90일 동안 나중에 할게 또 이랬다가 또 뭐 때리고 막 정신없이 하는 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일부러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멍청하게 만들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을 이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혁명이 완성을 하면 미국은 진짜 황금기를 맞이할 텐데 이 과도기가 얼마나 갈 거냐가 문제죠.
과도기가 뭐 한 몇 개월 내로 끝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과도기가 1년, 2년 가고 그러면 1년, 2년은 엄청 힘든 거예요. 예,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1년, 2년 힘들고 3년째부터 괜찮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은 좋죠. 뭐 20대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좋죠. 걔네들은 한 2, 3년 지나도 예, 앞으로 자기 미래가 얼마나 많은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1년, 2년 고통스럽게 살아봐요. 아이고 진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령대별로 좀 다르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단지 주식이 좀 떨어지니까 괴로울 뿐이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예,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또 한편에서는 아, 미국이 잘 될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안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3년도에 창조혁명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한다 그랬고 AI 인공지능 산업을 한다 그랬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나요?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셨죠. 기조는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그것이. 불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경상도 정치인들, 경상도 판사들, 경상도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렸다는 거죠. 경상도 검사들, 경상도 판사들, 정치인들이 50억 클럽으로 뇌물 받고 썩은 부패 덩어리로 그 부패 카르텔로 엮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렴하게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뇌물 받아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죽겠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성공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이 뒷돈 받는 검은 청탁, 부패, 뇌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상도 국회의원들, 경상도 검사들, 경상도 판사들, 경상도 변호사들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먼저 끌어내린 거예요. 먼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없죠. 그게 없어서 다행이지. 대한민국은 부패 카르텔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4년 9개월을 감옥에 있었는데 윤석열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 들고 국회 쳐들어갔죠. 전공의사들 다 죽이려고 했었죠. 국회의원들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윤석열이는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관대해요. 아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엄청 관대해요.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려고 총 들고 왔었는데도 윤석열이를 그냥 돌아다니게 냅둬요. 아이고, 난 이렇게 마음씨가 넓은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이 새끼들이. 죄도 없는데. 이 악마 새끼들이.